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함수의 극한 중단원 마무리하기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고, 요것들은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게 되면은 간단하게 2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생기고 1이 되고, 그러면 여기가 어디로 가까이 갈까? 그러면 얘 3으로 가까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3이다. 1-x제곱분의 1의 그래프도 간단하게 그려보면은 꼭지점이 0,1이고 위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이 상황에서 마이너스 2로 가까이 간다면 그래프가 마이너스 3을 향해서 간다. 그래서 마이너스 3. 얘도 마찬가지 그래프 간단하게 그려보시면 마이너스 2에서 점근선까지니까 이렇게 그려지죠. 자, 그러면 0으로 가까이 간다고 하면 요 값. 그래서 2분의 1로 수렴하게 되겠습니다. 자,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절대값 x분의 1. 얘 같은 경우에도 그래프 그려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가 되죠. 마이너스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간다면 그래프가 1을 향해서 가니까 1로 수렴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얘네들은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그래프를 그려보지 않더라도 0,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계산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2번 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 마이너스 2 더하기 x제곱분의 1. 얘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이 뒤쪽이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2로 수렴한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고, x 빼기 1분의 1. 얘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x는 1에서 점근선까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x가 음의 무한대로 계속 작아진다면 얘는 0에 점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0으로 수렴한다.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얘는 x의 값이 계속 커질 거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거다. 얘는 x에다가 음의 무한대로 가니까 값이 계속 작아진다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3번 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0의 좌극한으로 갈 때 루트 마이너스 x의 극한을 구하자. 이런 문제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정의역이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러면 x가 0의 좌극한, 0의 왼쪽에서 다가간다면 그래프는 0을 향해서 간다. 그래서 0으로 수렴한다. 2의 우극한이 될 때는 보시면은 2에서 점근선 가지고 x는 2, 그다음 y는 1에서 점근선이니까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그러면 2의 우극한이니까 2의 우극한이면은 계속 커지죠. 그래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x가 1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x분의 1의 극한값을 구하는 거니까 1 더하기 1분의 1이 돼서 2로 수렴한다. 2번은 x가 2로 갈 때 x세제곱 더하기 2x 빼기 4의 극한값을 구하는 거니까 8 더하기 4 빼기 4 해서 8로 수렴한다. 3번은 x가 2로 갈 때 x 빼기 1, 2x 더하기 3의 극한값을 구하는 거니까 1 곱하기 7 해서 7로 수렴한다. 마지막 4번은 x가 0으로 갈 때의 극한값이니까 1분의 마이너스 5, 그래서 마이너스 5로 수렴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5번 보겠습니다. x가 2로 갈 때 다음 극한값을 구하자 라는 문제고, 얘 같은 경우에는 x 빼기 2분의 지금 분모가 0으로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분자도 0으로 가니까 분자를 인수분해서 x 빼기 2, x 플러스 2. 그래서 약분하시면 x가 2로 갈 때 그러면은 4로 수렴한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도 분모가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는 걸 확인이 됐다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자, x 빼기 3분의 x 빼기 3, x 빼기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약분하시고 3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로 가까워진다. 자, 이어서 3번 보시면 자,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형태니까 우리가 최고차항 계수의 비로서 2로 수렴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 보시게 되면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x 빼기 x니까 자, 얘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니까 유리화를 하시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x분의 자, 분자는 x제곱 플러스 x 빼기 x제곱이니까 결국 남는 게 x만 남게 됩니다. 자, 그럼 분모도 최고차항이 1차, 분자도 최고차항이 1차니까 분자 분모를 x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1 더하기 1분의 1로 수렴해서 2분의 1로 수렴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6번 보겠습니다. 자,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자, 다음에 극한값들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형태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수능이나 모의고사를 이제 3학년 때 보게 되면 한 4번 문제 정도에 쉽게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래프가 어디로 향하는지만 잘 판단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 자,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에 좌극한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가면 함수의 그래프가 어디를 향해서 가냐? 이 0을 향해서 가겠죠. 그래서 첫 번째 건 0이다. 자, 두 번째. 자, 0의 우극한을 구하자라고 한다면 x가 0의 오른쪽에서 0을 향해 가고 있다면 함수의 그래프를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로 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 0이 채워져 있다. 요 0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함수의 그래프가 어디로 가는지 봐야 된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1의 좌극한. 자,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간다면 함수의 그래프는 0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그래서 얘는 0이다. 그래서 다 더하시면은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7번 보겠습니다. 자, 함수 fx에 대해서 x가 1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하는 풀이과정과 답을 쓰자. 이런 문제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도 이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현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값이 존재한다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은 자, 이 상황에서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자, 이러한 비슷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함수의 연속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면은 더 이게 이 말의 의미가 더 와닿을 수 있을 거고, 일단 지금은 그냥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는 정도로만 잘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니까 x가 1의 좌극한으로 갈 때랑 x가 1의 우극한으로 갈 때의 값이 서로 같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좌극한일 때는 1보다 작은 쪽에서 가는 거니까 위의 식으로 함수가 쓰여져서 리미트 x가 1의 좌극한으로 갈 때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자, 두 번째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1의 우극한이라고 한다면 1보다 큰 쪽에서 다가가는 거니까 아래식으로 들어가서 2x 플러스 a다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1 대입하시면 3 마이너스 6 플러스 1 2 더하기 a 이렇게 되고, 계산을 좀 해보시면은 a의 값이 마이너스 4다 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8번 보겠습니다. 자, 어느 도시의 지하철 이용 요금은 이용 거리에 따라 다르다. 자, 10km 이하면 1250원이고 10km 초과 50km 이하면 5km마다 100원씩 요금이 추가가 되고, 자, 50km 초과이면 8km마다 100원씩 요금이 추가된다. 자, xkm일 때 요금을 fx라고 했을 때 다음 극한값을 구하자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문제는 30으로 갈 때 우극한을 구하는 문제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래프를 그려본다고 생각했을 때 대략 이런 상황이죠. x 이렇게 되고 여기 fx. 자, 이 상황에서 처음에 10km까지는 10km 이하이면은 1250원이다. 그러니까는 1250원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10km 이하일 때는. 자, 그러면은 10km가 초과가 되면은 이제 5km마다 100원씩 요금이 추가가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15km까지는 100원이 추가가 돼서 1350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의 관심 대상인 30 근처일 때는 30km 근처일 때는 어떻게 요금이 변화가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쭉 가서 자, 30km까지는 내가 얼마를 내야 될까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5km면은 5km가 한 번 가는 거죠. 30km면 5km가 4번 가는 거니까 400원이 추가가 돼서 30km까지는 1650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0km가 초과가 되면은 100원이 더 추가가 돼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래서 1750원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자, 그러면 30의 우극한을 구하는 거니까 우극한 계산해 주시면은 1750원이 되겠죠. 그래서 1750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자, 이번에 82의 좌극한을 구하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쭉 갔을 때 50km까지는 5km마다 100원씩, 50km 넘어가면은 8km마다 100원씩이니까 자, 여기서도 일단 우리가 할 일은 그러면 50km까지는 얼마였을까를 먼저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50km일 때까지는 금액이 얼마일까 계산하시면은 5km가 8번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800원 추가되는 거니까 50km까지는 2050원이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8km마다 100원씩 추가가 되는 거니까 58km일 때까지는 2150원. 그 다음 66km까지는 2250원. 그 다음 72km까지는 74km까지는 2350원. 그 다음에 82km까지는 2450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82의 좌극한 82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간다면 그래프가 2450원으로 간다. 그래서 2450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9번 보겠습니다. 자, 함수 fx와 g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자,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자, fx 같은 경우에는 x가 3으로 갈 때 극한값이 존재를 하는 거니까 얘는 우극한이든 좌극한이든 다 0으로 수렴한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gx 같은 경우에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서 x가 3으로 갈 때의 우극한은 2고 gx x가 3으로 갈 때의 좌극한은 마이너스 2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토대로 그러면 더했을 때는 곱했을 때는 나눴을 때 제곱해서 더했을 때는 각각 극한값이 존재하는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기억을 보시면 자, 극한값이 존재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좌우 극한을 살펴볼 거고 자, x가 3으로 갈 때 fx 더하기 gx에 이 상태로 내가 성질을 쓰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3일 때 gx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3으로 갈 때 우극한을 먼저 조사하시면 자, 우극한 값은 존재하기 때문에 성질 적용해서 0 더하기 2니까 2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좌극한을 구하시면
자, 얘는 마찬가지 0,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좌우 극한값이 다르기 때문에 기역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니은 보겠습니다.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우극한 계산해 주시면은, 자, 우극한은 fx가 0, gx가 2로 수렴하니까 0 곱하기 2 해서 0으로 수렴하겠고, 좌극한도 계산해 보시면은 결국 어떻게 돼요? fx가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gx가 마이너스 2여도 0으로 수렴한다. 그래서 니은은 극한값이 존재한다. 자, 마찬가지의 이유로 디귿도 한번 살펴보면 디귿도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우극한 gx분의 fx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2분의 0이니까 0으로 수렴하고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좌극한 gx분의 fx다 라고 하면은 자, 이때는 마이너스 2분의 0이니까 0으로 수렴한다. 자, 그래서 얘도 극한값이 같아지니까 디귿은 극한값이 존재한다. 자, 리을 보겠습니다. 자, fx의 제곱 더하기 gx의 제곱. 자, 지금도 보시면 리을은 자, 우극한을 먼저 계산하시게 되면은 자, fx의 제곱 더하기 gx의 제곱인데 자, fx를 제곱하면은 0으로 수렴할 거고 gx를 제곱하면 2의 제곱이니까 4로 수렴해서 결국 4로 수렴합니다. 자, 그 다음 3으로 갈 때의 좌극한을 계산하시면 fx의 제곱 빼기 gx의 제곱 좌극한. 자, 그러면은 여기도 더하기가 되는 거고 0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얘도 4로 수렴하죠. 그래서 극한값이 같으니까 리을도 성립하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마이너스 8로 가까이 갈 때 세제곱근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8의 극한값을 구하자.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체크해야 되는 건 분자가 0으로 가는 건 쉽게 보이고 분모가 0으로 가나? 봤더니 세제곱근 마이너스 8 더하기 2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2가 돼서 0이 된다는 거죠. 아, 그러면 0분의 0꼴이니까 자, 0분의 0꼴이고 루트 기호가 나오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유리화가 먼저 떠오르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얘는 두 가지로 제가 풀이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유리화를 한다는 관점으로 자, 세제곱근 x의 제곱 마이너스 2 세제곱근 x 플러스 4를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분모를 계산하시면 그 값이 얼마가 되냐면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8로 갈 때 자, x 플러스 8분의 x 플러스 8의 세제곱근 x의 제곱 마이너스 2 세제곱근 x 플러스 4다라고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x 플러스 8이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8 대입하시면 4 플러스 4 플러스 4가 되니까 1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로 수렴한다. 자, 여기에서 저는 유리화라는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을 했고, 자, 아니면은 얘가 x 플러스 8이라는 것을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냐면 세제곱근 x의 세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으로 생각해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꼴의 인수분해로 해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세제곱근 x 플러스 2에다가 저식이 똑같이 들어가요. 세제곱근 x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세제곱근 x 플러스 4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를 세제곱근 x 플러스 2로 나눠주는 거니까 이렇게 됐을 때 세제곱근 x 플러스 2가 약분이 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x가 마이너스 8로 가까이 가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이제 식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나머지 계산은 똑같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유리화의 관점으로 봐도 좋고 아니면 인수분해의 관점으로 봐도 좋고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으로 떠올리시면 되겠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얘를 쓸 때
요게 이제 쓰는 게 좀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수 있죠. a 세제곱 더하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a 더하기 b에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라고 쓰는 거니까 a가 세제곱근 x, b가 2 그거에 맞춰서 대입만 하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형태니까 유리화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자, 루트에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 더하기 루트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분의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되죠.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남는 게 결국 쭉 지워져서 8x만 남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분모도 1차, 분자도 1차니까 분자 분모 x로 나눠주시면 1 더하기 1분의 8이 돼서 4로 수렴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10번 보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자,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에 1-x 플러스 1분의 1. 자, 얘는 언뜻 보면 0분의 1이니까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뒤의 식과 연관을 시킨다면은 이제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x분의 1에다가 곱하기, 자, 안쪽 식을 정리하시면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결국 x만 남게 되더라. 그래서 약분하시고 0 대입하시니까 1로 수렴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 보시게 되면 4번은 방금 전에 풀었던 3번과 뭔가 유사하게 x가 1 대입하면 0 되는데 뒤에는 또 0분의 3이 되니까 이게 도대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자, 얘도 앞서 마찬가지로 그러면 요 0과 요 0이 합쳐지게 내가 식을 쓰면 되겠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x 빼기 1분의 자, 루트 x 마이너스 1에다가 자, 이쪽은 계산하시면 x 빼기 1 플러스 3이니까 결국 x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관점 두 가지, 자, 0분의 0꼴이 되는 건 찾았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얘를 유리화해서 볼 건지 아니면 얘를 인수분해해서 볼 건지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엔 인수분해만 한번 그냥 하겠습니다. 루트 x 빼기 1, 루트 x 플러스 1 분의 루트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자, 그래서 약분하시고 1 대입하시면 2분의 3으로 수렴하더라.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11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자, gx분의 fx의 극한값이 알파로 수렴할 때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0이라면 gx의 극한값도 0이다 라는 건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얘예요. 알파가 0이 아니다. 자, gx분의 fx라는 것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면 우리는 그때 이러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파가 0이 된다면 gx가 굳이 0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위에 이런 경우처럼 gx가 0이 아니어도 0으로 수렴하는 경우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분자가 0이라고 해서 분모가 무조건 0으로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는지를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증명할 거냐? 자, gx분의 fx의 극한값이 알파인데, 자, 얘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역수를 취해주게 되면 알파분의 1로 수렴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gx로 가는 극한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fx가 0으로 수렴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fx분의 gx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fx도 극한값이 존재하고 fx분의 gx도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극한값의 성질에 의해서 fx의 극한값과 fx분의 gx의 극한값을 곱하면 되더라. 그래서 0이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2로 가까이 갈 때, 자, x 빼기 2분의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2는 5라는 것에 5로 수렴할 때
a, b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죠. 자, 이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제가 이거를 두 가지 풀이로 할 건데 앞서서도 한번 했지만 그냥 교과서나 대부분 문제집에 나와 있는 풀이는 일단은 분모가 0 되는 거 알았고 그러니까 분자도 0이 돼야 돼. 그래서 x에 2를 대입해서 4a 플러스 2b 플러스 2가 0이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러면 b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대입을 해줍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빼기 2분의 ax 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x 플러스 2다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얘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자 x 빼기 2분의 자 앞에 두 개 ax로 묶어주시면 ax의 x 빼기 2 마이너스의 x 빼기 2가 되니까 약분. 자 그래서 결국 남는 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요거 실수하지 마세요. ax 빼기 1이 남아있다는 거. 자 그래서 2a 마이너스 1이 5가 되니까 a의 값은 3이 되고 a가 3이니까 b는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푸는 게 이제 보편적으로 나와 있는 풀이가 되겠고, 자 이번에는 제가 평상시에 푸는 방식대로 푼다면 저는 0분의 0꼴이 되는 걸 체크한다면 분모가 0이 됐으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인지를 했으니까 x 빼기 2분의 자 x 빼기 2가 반드시 인수로 있어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2차식이니까 최고차 한계수가 a 그러면 ax를 곱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 상수항이 2니까 마이너스 1을 써주면 얘를 전개했을 때 상수항이 2라는 것도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상태로 바로 약분하고 2대입 하시면 2a 마이너스 1이 5다. 그래서 2a가 6 그래서 a는 3이다 라는 것을 찾을 수 있고, 그러면 x 빼기 2에 3x 빼기 1을 전개하시면 3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2가 돼서 이 식이 요 식과 같은 식이니까 b는 마이너스 7입니다 라고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미지수를 한번 다시 대입해서 풀 거냐 아니면은 그냥 내가 x 빼기 2를 인수로 가지니까 바로 x 빼기 2를 쓰고 ax 빼기 1을 넣고 문제를 풀 건지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보겠습니다. 자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극한값이 3분의 1로 수렴한다. 자 1번과 2번의 차이를 여러분이 명확히 아셔야 되는데, 자 얘는 만약에 1번 문제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빼기 2분의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가 0이어도 리미트 x가 2로 갈 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는 무조건 0으로 수렴해야 됩니다. 분모가 0으로 수렴했기 때문에 어떠한 값으로 수렴을 했다면 반드시 분자가 0으로 수렴을 해야 값을 계산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2번은 분자가 먼저 0으로 수렴하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얘가 0이 아니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가 0이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 차이를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 1번과 2번의 차이. 그래서 얘는 분모가 먼저 0으로 갔기 때문에 분자가 반드시 0으로 따라가야 되지만, 얘는 분자가 0으로 가는 걸 확인한 상황에서 0이 아닌 값으로 수렴을 하니까 분모가 0으로 가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분의 x 플러스 1이 0이다 라고 된다면 얘는 이제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지는 거죠. 분자가 0이니까 얘가 얼마가 되든지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 얘가 0만 아니면 무조건 가능해지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0으로 수렴하는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는지를 반드시 잘 체크하시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엔 얘가 0으로 가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또 두 번째 풀이대로
x 플러스 1을 인수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x 플러스 b가 나오게 되고 x 플러스 1이다. 그래서 약분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 더하기 b분의 1은 3분의 1. 그래서 b가 4라는 걸 알 수 있고 4라는 숫자를 대입하시면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4가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인데 요 식이 바로 이 식과 같아야 되니까 a는 5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는 5, b는 4 이것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3번 보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0 이상 2 이하에서 자, 다음을 만족시킬 때 x가 1로 가는 극한값을 구하자. 자, 그러면 양변에 다 x가 1로 가는 극한을 취해 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얘가 3으로 수렴하니까 하고 얘도 3으로 수렴하니까 가운데 있는 얘도 3으로 수렴한다. 그래서 3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4번 보겠습니다. 자,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빼기 gx는 1로 수렴한다. 자, 그랬을 때 자,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자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풀어 나갈까라고 했을 때 일단은 얘를 한번 hx라고 쓰겠습니다. 자, hx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일단은 수렴하는 식이 하나 존재를 해야 내가 이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적용을 할 때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fx 빼기 gx를 지금 hx라고 한 거니까 자, gx라는 것은 fx 빼기 hx다 라고 쓸 수가 있고 자, 얘를 대입을 해줍니다. 여기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fx 분의 fx 더하기 fx 빼기 hx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fx 분의 자, 2fx 빼기 hx가 되고 자, 얘를 다시 한 번만 써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fx 분의 hx가 되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봤을 때 fx는 무한대로 가고 hx는 어떤 값 1로 수렴하는 상황이니까 이 값이 전체적으로 0으로 수렴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2로 수렴한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풀어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풀어가야 할 방향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자, 안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또 풀 수가 있냐면 자, 두 번째 풀이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fx가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에 fx분의 1이라는 것은 0으로 수렴을 하게 될 겁니다. fx가 뭔진 몰라도 얘가 엄청 커지면 얘는 0으로 수렴할 거야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수렴하는 거 두 개를 알았으니까 곱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fx분의 1 곱하기 fx 빼기 gx 자, 이렇게 이제 써보신다면 자, 얘는 그러면 0 곱하기 1이니까 요거의 결론은 0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럼 요 좌변을 계산하시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여기가 1-fx분의 gx다 라고 식을 쓸 수가 있고 얘가 0이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gx가 1로 수렴하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식의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fx분의 gx가 되니까 1 더하기 1 해서 2로 수렴한다 이렇게 풀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고 나는 둘 다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서술형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쓰면 이제 여러분들 점수 깎일 일이 없는데 만약에 도대체 못 풀겠다 그러면 fx를 그냥 내가
x라고 생각을 하고 gx를 그냥 x 빼기 1이라고 생각하면 다 만족하거든요. 요 조건들을 이렇게 놓고 풀면 되지 않나?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x 더하기 x 빼기 1이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2x 빼기 1이야. 그래서 2로 수렴하네. 이렇게 이제 풀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푸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뭐 객관식이나 단답형 풀 때는 뭐 이렇게 풀든 이렇게 풀든 어떻게 풀든 사실 상관이 없잖아요. 찍어서 맞췄는지 뭐 이렇게 대충 풀어서 맞았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푸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서술형에서는 지금 fx랑 gx가 어떠한 함수인지 정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함수를 정의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풀이는 여러분들이 풀이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풀어도 상관없으나 풀이를 나타내야 한다면 이렇게 풀었을 때는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15번 보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보시면 여기에서는 이제 다항함수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이제 식을 표현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fx 빼기 2x 세제곱이 2로 수렴하고 x분의 fx가 x가 0으로 갈 때는 마이너스 3으로 수렴한다. 자, 다음을 만족시킬 때 f2의 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건 자,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데 분모가 지금 2차항이라면 분자도 2차식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fx 빼기 2x 세제곱이라는 것은 2차식이 되어야 하는 거고 그 상황에서 개수의 b가 2가 나와야 되니까 2x 제곱으로 시작하는 어떤 2차 함수여야 한다. 그래서 ax 플러스 b꼴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fx라는 것은 2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는 거고 자, 이제 두 번째 식에 의해서 분모가 0으로 갔기 때문에 분자도 0으로 가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라는 것은 0으로 수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다시 써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2x 세제곱 2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으로 수렴하니까 얘 b가 0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대입하시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x분의 2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ax 이렇게 되는 거고 자, x로 한 번씩 약분하시면 자, x로 약분했으니까 2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가 되고 a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fx의 결론이 리미트 x 2x 세제곱 2x 제곱 마이너스 3x다. 자, f2의 값을 계산하시면 f2는 16 더하기 8 빼기 6이니까 18로 수렴을 하겠습니다. 18이라는 함수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풀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걸 이렇게 푸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자, 얘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를 무조건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fx가 자, x에 그 다음에 2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 까지만 있으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b는 0이 아니어야 x로 묶일 수가 있는 거겠죠. b가 0이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똑같은 식 찾아낼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16번 보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서 다음을 만족시킬 때 자, 이 극한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x가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는 형태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x가 0보다 크다라고 전제를 깔고 문제를 풀어도 무방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양변을 세제곱을 쭉 해주시면 양수이기 때문에 세제곱했을 때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x 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눠줄 때도 마찬가지 양수이기 때문에 5x 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눠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취해주면서 세제곱 플러스 1분의 자 5x 세제곱 5x 더하기 3의 세제곱 그 다음에 등호가 생기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5x 세제곱 플러스 1분의 fx의 세제곱 또 등호가 생기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5x 세제곱 더하기 1분의 5x 플러스 6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어디로 수렴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분모가 3차, 분자도 3차니까 5분의 5의 세제곱 그래서 얘가 25로 수렴하게 되고 얘도 마찬가지 분모가 3차, 분자가 3차니까 얘도 25로 수렴합니다. 따라서 가운데 들어가 있는 얘도 25로 수렴한다. 그래서 정답이 25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y는 x에 접하고 중심의 좌표가 a, a 빼기 a분의 1인 원 c가 있다. 자, 원점5와 원 c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a분의 d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a가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고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우리가 d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건데 d라는 것은 요 원점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해주고 거기에서 반지름을 빼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d라는 거는 5씩 1에서 반지름 r을 빼주자. 자, 그러면 r이라고 하는 반지름의 길이는 이 원의 중심에서 y는 x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얘가 접선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풀어 보시게 되면은 자, OC의 길이라는 것은 루트 a제곱 플러스 a 빼기 a분의 1의 제곱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더 빼기 자, 반지름 r이라는 것은 x 빼기 y는 0과의 거리를 구하니까 루트 2분의 절대값 a 빼기 a 더하기 a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약분하시면 a분의 1인데 a가 1보다 크니까 절대값 의미 없고 루트 a분의 1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의 값이 루트 2a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것은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 때 a분의 루트의 a제곱 플러스 a 빼기 a분의 1의 제곱 빼기 루트 2a분의 1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분모는 1차식이고 분자는 지금 보시면 얘는 어차피 0으로 수렴하니까 의미 없고 얘가 루트 a제곱 여기서도 a제곱 나오니까 1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얘가 1로 가고 여기서 얘 전개했을 때도 1로 가죠. 그래서 결국엔 루트 2로 수렴할 거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과정을 조금만 다시 보시면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 때 자, a분의 루트에 자, a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 빼기 2가 되고 마이너스 루트 2 a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분자 분모를 a로 나눠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a가 무한대로 갈 때 a가 이 안으로 들어가지면서 분모는 1이고 루트에 자, a로 분자를 분모를 나눴으니까 분모 나눠주시면은 a제곱분의 2a제곱 플러스 a 4제곱분의 1 빼기 a제곱분의 2 이렇게 되고 빼기 루트 2 a제곱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0으로 수렴하고 0으로 수렴하고 0으로 수렴하고 약분되니까 2로 수렴하고 그래서 루트 2로 수렴한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중단원 마무리하기 문제들을 쭉 풀어봤고 다음 시간에 함수의 연속이라는 것으로 다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